오늘도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조선 후기의 시조와 가사를 많이 썼던 박일로의 작품입니다. 자, 조홍시가인데요. 우리 조홍시가 전체를 보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반중 조홍감이 이거는 굉장히 좀 많이 불린 시조죠. 이 조홍시가는 친구인 한음 이덕형과 관련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자, 홍시를 품고 가도 드실 부모님 안 계시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홍시를 품고 가도 드실 부모님 안 계시는 슬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효의 실천 의지. 아길로 관중 조홍감이 조홍시가 해석입니다. 이덕형이 보낸 홍시를 보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지은 시조입니다.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예전 우리 조상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은 가난한 아들의 제사 모습을 담은 박목월의 만소라비 충문이 기억납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문제 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한 편 본문 정리하고 스스로 문제 푸는 것이 좋습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중국에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이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건 정답이 아니라 최적답을 찾는 것,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의 배경입니다. 친구 이덕형이 보내준 홍시를 보고 육적의 회굴 묘사를 활용하여 효의 실천을 강조하는 일수, 효자로 알려진 왕상, 맹조, 맹종, 노래자, 증자의 고사를 인용해 부모님께 효도하겠다는 마음을 드러낸 이수,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부모님이 덜이 늙으시기를 바라는 제3수, 공황이 모인 곳에 효를 상징하는 외까마귀가 들어온다는 말을 통해 효자들을 본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제4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효가 인간적 차원을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 개인적 차원의 가치를 넘어 역사적, 사회적 차원의 가치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작품 읽기는 넘어가고 감상하기 위해서 작품 읽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자, 현대풀이를 읽어보겠습니다. 쟁반이 붉은 홍시가 곱게도 보이는구나. 유자가 아니라도 품고 갈 수 있지만은 품어가도 반거하실 리 없으니 그것을 서로 하나이다. 왕상의 잉어를 잡고 맹종의 죽순을 꺾어 검은 머리가 기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평생 동안 도성 다하기를 증자와 같이 하리라. 함수 큰 쇳덩이를 늘려 길게 길게 노끈을 꽈 높은 하늘에 떠가는 해를 붙잡아 메어서 북땅에 머리가 하얗게 센 부모님을 천천히 늙게 하리라. 공항의 물이 모인 곳에 까마귀 한 마리 들어오니 흰 구슬이 쌓인 곳에 돌 하나와 같다마는 공항도 날른 새의 물이니 모시고 논들 어떠리. 자, 한눈에 보입니다. 보사와 관련 있는 효자들입니다. 여기 육적이 나옵니다. 육적은 원수를 찾아갔다가 대접받은 유리죠. 교를 품고 나오다가 떨어뜨리자 원술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원술이 교를 줬는데 안 묻고 이제 가슴에 품고 갔다는 거죠. 이유를 물으니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다고 합니다. 육적은 효자죠. 뭐 회굴고사를 하는데 뭐 한자성어는 몰라도 됩니다. 왕상은 계모가 잉어를 먹고 싶어 하자
겨울에 옷을 벗고 얼음을 깨려 하니 잉어가 뛰어나왔답니다. 잉어가 알아서 스스로 뛰어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왕상도 효자고요. 맹종은 어머니가 겨울에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하자 겨울 대숲에 들어가 탄식하니 눈물 떨어진 곳에 죽순이 나왔다고 합니다. 죽순은 겨울에 안 나오죠. 육적 맹종의 효성이 지극했다는 뜻입니다. 육적과 왕상, 맹종은 전부 효자들입니다. 노래자는 70세의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어린애 장난을 하면서 늙고 부모를 즐겁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노래자도 역시 효자죠. 육적, 왕상, 맹종, 노래자가 전부 효자입니다. 여러분 농암 이현보가 바로 이랬답니다. 70이 넘어서 색동옷 입고 부모님 앞에서 재롱을 떨었답니다. 자, 일수 보겠습니다. 반중 조언감이 고화도 보이나다. 반중 상위의 홍씨가 고화도 보인다. 이 홍씨는 고사와 그 육적 등의 고사와 부모님을 떠올리는 매개체가 됩니다. 소반위의 조언감이죠. 유자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유자는 귤이죠. 그 육적은 귤을 가져가서 어머니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유자가 아니지만 나도 품어가고 싶다마는 홍씨를 품어가고 싶지만 귤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고 육적이 친구가 준 귤을 품속에 품어서 어머님에게 가져다 준 해굴 고사와 관계 있습니다. 부모가 반길 리 없을세 그로 서로 하나이다. 부모가 반길 리는 부모님이죠. 그로 부모 없는 것으로 서로 한다. 효도를 못한 서러움을 직접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 풍수지탄이라 합니다. 자, 나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바람이 나무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게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효도를 하려 하는데 세월이 기다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풍수지탄은 효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잃은 자식의 슬픔을 나타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나타내는 말도 있습니다. 맥수지탄입니다. 올해 보리밭에 보리가 피었는데 보리를 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탄식을 했다. 나라가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부 떠나버렸죠. 나라가 망한 슬픔을 맥수지탄이라 하고요. 효를 다하지 못한 슬픔을 풍수지탄이라 합니다. 부재하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효심이 드러납니다. 이수입니다. 일수는 좀 쉬운데 이수부터는 좀 고사에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합니다. 전부 효자들입니다. 인물은 왕상을 이어잡고 맹종의 죽순을 꺾어. 왕상은 겨울에 잉어를 잡았고 맹종은 겨울에 죽순을 얻어서 부모에게 효도를 했죠. 왕상은 겨울에 얼음을 깨고 잉어를 잡아다 어머니를 모신 효자고 맹종은 이현이 잉어고요. 맹종은 겨울 죽순으로 어머니를 대접한 효자입니다. 검뜬머리 휘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노래자는 70의 색동옷을 입고 늙은 부모리에 재롱을 부리는 효자입니다. 왕상이나 맹종 노래사처럼 나도 효도를 다하겠다. 일생에 한평생에 양지성효는 뜻을 길러 효도의 정성을 다함. 정성을 다한 효성이라는 뜻입니다. 정성을 다한 효성은 바로 내가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거를 정자같이 하리라. 정자도 아마 중국의 학자인데 하다가 본보고 싶은 대상입니다. 정자도 효도를 실천한 인물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행의 의지 다짐입니다. 삼수입니다. 만균을 느려내려 길게 노를과 만균은 큰 쇠 덩어리입니다. 큰 쇠 덩어리를 느려서 길게 노끈을 꽈. 이 쇠로서 뭐 하나 하면은 해를 붙잡아 매려는 겁니다. 해를 붙잡아 매면 시간이 머문다고 생각한 거죠.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를 잡아며 구만리 장천 높은 하늘에 가는 해를 붙잡아서 붙잡으며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 이 가는 해는 조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해가 가는 것으로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했습니다. 이걸 그 큰 쇳덩어리로 길게 쇠를
쇠가 아니고 큰새 덩어리로 길게 노끈을 꼬아서 구만리 장치는 해를 붙잡겠다.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가요 정석가에도 이와 유사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요 구절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은 이래가지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소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당의 학발상친을 더디 늙게 하리라. 북당은 부모님 거처입니다. 북쪽에 있는 집이라고 부모님 거처고, 학발상친은 학의 깃털같이 하얗게 센 머리입니다. 학발상친, 하얗게 센 머리를 가진 양 부모입니다. 두 부모를 더디 늙게 하리라. 더디 늙게 하리라. 불가능한 일이죠. 자, 그만큼 부모의 장수를 기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수입니다. 군봉 모이신데 외가막이 들어오네요. 군봉은 여러 봉황들입니다. 봉황의 무리가 있는데 외가막이는 자신입니다. 자, 군봉은 봉황의 무리로서 육조, 왕상, 맹조, 노래자, 정자 같은 일들인데, 외가마귀는 효도가 부족한 화자고, 이거는 겸손한 표현이 되겠죠. 또 우리 반표지어란 말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를 반포지어라 합니다. 우리 문학 작품에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까마귀가 인간을 욕할 때 우리 보고 껌따고 하는데, 인간들은 효도 안 하는데 우리는 늙은 부모를 모신다, 이런 이야기한 게 금수회의록, 한국선의 금수회의록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군봉과 외까마귀의 대비죠. 군봉은 아주 효를 잘하는 사람이고, 외까마귀는 효가 부족한 자신이다, 그죠? 근데 이 군봉과 외까마귀가 그렇지만 서로 효를 매개로 하면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백옥 사이인데 돌 하나. 이 군봉은 백옥이고 외까마귀는 돌이죠. 백옥은 군봉이고 돌은 외까마귀입니다. 돌 하나 갖다마는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봉황도 비조와 유인이, 그러니까 봉황도 비조와 날아가는 새와 같은 무리이니 매셔는 모여서 논들 것들이 함께 놀아도 안 괜찮겠나? 나도 봉황처럼 같이 놀고 싶다. 봉황은 군봉이고 비조는 날아가는 새인데 유는 무리죠. 매셔는 모여서 봉황이 노는데 나 같은 인간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효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이죠. 부족한 자신도 군봉과 어울릴 수 있다. 서리적 표현이죠. 이를 통해서 효도를 다하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우더른에 대한 봉양의 마음과 자세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형식을 갖춘 정형시, 시조고요. 한수로, 규칙을, 시조의 율격을 지킨 평시조고요. 연시조. 연시조는 한수가 아니라 여러 편으로 된 연시조죠.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으로 된 운문시입니다. 성격은 교훈적이고 또 유교적이고 사친과 부모를 사모하는 노래다. 부모를 모시는 노래다. 주제는 부모에 대한 효심과 봉양 의지입니다.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만나지 못하는 슬픔, 지극한 효심, 풍수지탄이라 한다 했죠. 풍수지탄.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는데 바람이 나무를 만두지 않는다. 효도를 하려고 하는데 세월이 부모를 만두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풍수지탄, 한가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특징입니다.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아쉬움의 정서가 드러나고요. 자, 작품 속에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연물을 통해 부재하는 대상을 떠올리고 정서를 환기합니다.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요. 대립적 시어, 군봉, 외기록이가 있잖아요. 자, 시어로 겸손함과 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추상적 시간을 구체적 이미지로 형상화했습니다. 그 시간이 넘어가는 것은 이제 해가 넘어가는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겠죠.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두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